안녕하세요, 차이유십니다. 오늘이 태국으로 파견되는 한국어 선생님들을 위해서 태국어로 문법 용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볼 거는요, 품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이 끝에 사로 끝나는 친구들이 이제 품사가 되겠죠.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에는요, 제가 각각에 따른 발음을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성조를 표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숫자로 표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아예 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수업을 할 때에는 보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단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는요, 태국어로 감남이라고 합니다. 감남. 자, 지금 보시면은요, 명사, 대명사, 동사 모두 다 우리 한국어에는 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반면에 태국어는요, 우리 태국어를 모르셔도 틀린 그림 찾기는 가능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단어는요, 우리 캄이라고 읽습니다. 캄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본디 뜻은 단어 또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명사, 대명사, 동사와 같이 품사를 드러낼 때에도 요 캄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붙곤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한 가지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단어는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는요, 다소 복잡하게 생겼는데, 자, 요렇게 끊어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으면요, 감, 쌉, 파, 남이라고 읽습니다. 감사파남, 감사파남 이라고 읽는데요. 자, 여기서 요 퍼판 받침이 두 번 덧난다. 그래서 받침으로도 사용이 되고 초성으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파남이라고 읽는데요. 똑같이 한국어도 명사, 대명사와 같이 불리는 것처럼 태국어도 요 남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겹치고요. 이 사이에 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쌉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여러 종류의 가지각색의 뭐 이런 다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명사들을 대표하는 친구다라는 뜻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요, 태국어로 감그리야라고 읽습니다. 감그리야라고 읽는데요. 감그리야. 똑같이 감 들어가 있고요. 이 그리야 같은 경우에는 동작 또는 움직이다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다 해서 동사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요, 감콘나쌉이라고 읽습니다. 감콘나쌉. 죄송합니다. 감콘나쌉.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너넨이라는 자음이 두 번 덧나서 받침으로도 한 번 소리 나고 초성으로도 한 번 소리가 나는 음절과 음절 사이에서 한 번 덧나는 구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국어에서는요, 음절이 한 번 덧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정한 규칙을 갖고 나타난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단어를 외우실 때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는 감쿤나쌉이라고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사가 되겠는데요. 부사는 태국어로 감위셋이라고 읽습니다. 감위셋. 위는 짧고 셋은 길어집니다. 뒤에를 길게 읽어주세요. 위셋입니다. 사실 이 윗셋이라는 단어는요, 이 부사라는 용어 이외에도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간혹 쓰이는 단어인데요. 특별하다 요런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만의 특출난 매력,
특출난 능력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위셋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 정도는 그냥 따로 외우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엔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는요. 감츠암이라고 읽습니다. 혹시 태국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요 모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른바 이중 모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중 모음의 특징은요. 가운데가 길어진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셋 이런 식으로 모음을 길게 해왔었는데 이 이중 모음은 사실 으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를 길게 빼준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츠암 아니고요. 츠암 이렇게 가운데가 길어진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감츠암이 되겠습니다. 이 츠암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연결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단어, 즉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전치사는요. 자,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요. 감부파봇이라고 읽는데요. 여기 비읍을 제가 잘못 썼는데 감부파봇이라고 읽습니다. 감부파봇 여기 요렇게 끊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한번 여기서 단모음 아가 들어가서 모파봇 요렇게 읽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파봇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요. 감우탄이라고 합니다. 감우탄. 그런데 이제 태국식 감탄사가 또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놀라거나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놀라죠. 그런데 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놀랄 때가 많아요. 우이 이렇게요. 간혹 이제 우리는 어머나 이런 말이 있듯 태국에서는 우이따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이따이 이런 식으로 놀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안 믿었어요. 왜냐면 누가 진짜로 놀랐는데 진짜 놀라면 이렇게 놀라지 누가 우있다 이렇게 길게 놀라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거를 믿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교실에서 우연히 이제 제가 문을 벌컥 이렇게 열었더니 태국인 분이 똑같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둘이 마주쳐버린 거예요. 부딪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하고 놀랐는데 그 태국분은 우이따이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예고되지 않은 상황, 진짜로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는 걸 보면 이거는 진짜 찐이다, 진짜다 라고 느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보통 우익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거 말고도요. 요렇게 써서 흐이 또는 일성부호 붙여서 이성으로 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흐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기분이 나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토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게 태국식 감탄사다, 태국식 감우탄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분류사가 되겠는데요. 분류사는요, 태국어로 락사나남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락사나남 같은 경우에는 분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락사나남 같은 경우에는 분류사라는 뜻인데 분류사가 무슨 뜻인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 치면은요. 이거 한 개, 한 마리, 한 송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단위를 나타내주는 표현들을 분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사 또는 수량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거를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분류사 또는 수량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에 다 세는 단위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이 개라는 단어로 퉁쳐버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의자 따로, 냉장고 따로
다 세는 단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사가 굉장히 태국어에서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요 락산나남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사가 되겠는데요. 수사는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숫자가 되겠죠. 태국어는 수사, 숫자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알렉입니다. 또알렉, 또알렉이 되겠죠. 또알렉 이게 숫자 또는 수사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게 우리 럴링이라는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얘는 마치 영어 알파벳의 L과도 같은 발음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요. 이 단어 읽어보세요 라고 하시면 10중 8구 플레이라고 읽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게 L 이 들어가 있는데 저건 리을 하나야 라고 본다면 프레이라고 읽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프레이보다는 보통 플레이라고 읽죠. 이렇듯 이 L 발음은요. 리을이 2번 덧나는 소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럴링도 같은 역할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리을 받침이 있는 것처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뚜알렉도 뚜알렉처럼 들리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뚜알렉 요 정도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조사예요. 자, 이제 한국어를 어렵게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조사 아니겠습니까? 조사 굉장히 중요하죠. 조사라는 단어는요. 태국어로 또아치라고 합니다. 또아치. 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사가 없는 언어예요. 어쨌든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또아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뚜아 똑같이 지금 뚜아렉, 뚜아치 할 때 뚜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뚜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뚜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치 같은 경우에는 가리키다 정도의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칭한다거나 가리킨다거나 이런 걸 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치. 우리가 막 싸울 때 보면은 지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아, 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죠. 넌 뭐 잘났어? 이럴 때 지는 뭐 잘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하나요? 삿대질을 하면서 지는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가리킨다. 지는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가리키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지라는 단어가 조금은 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지 같은 경우에는 가리키는 어떤 형태를 가진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즉 조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이런 단어들을 볼 건데요. 우리 보시면 이렇게 조사라는 단어는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와 같이 사용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또아치를 이용해서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와 같은 표현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이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문장 성분에서 이제 주어, 목적어, 수식어, 피수식어 정도만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문장 성분이 더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태국에서는 그 문장 성분들이 모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강조를 드릴 테지만 사실 여기서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영어를 차용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태국어와 한국어의 이런 문법 체계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끔은 어떤 단어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태국 사람들이 태국어로 말해줬을 때 더 이해가 힘든 그런 용어들도 분명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사실 표현을 해주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용어 이외에는 영어를 좀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문장 성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볼 문장 성분은요,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는요, 태국어로 프라탄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라탄, 프라탄. 자, 짧게 프라, 그리고 길게 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요거는 좀 깨야 할 태국어 상식이지만요, 요렇게 뿌라, 끄라, 뜨라 이렇게 시작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뿌라가 그런데요. 이 뿌라로 시작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렇게 정직하게 일성으로 뿌라 탄이라고 읽으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뿌라 같은 경우에는 일성을 막 살리지는 않고요. 마치 성조가 없는 것처럼 그냥 뿌라탄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조를 살짝 무시하고 그냥 플라탄, 플라탄 이렇게 빨리 읽어주는 것이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어는요, 태국어로 플라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방금 우리 조사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조사는요, 태국어로 또아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또아치. 그래서요, 또아치 프라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합쳐서 주격조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태국어의 특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는 앞에서 보통 꾸며주는 언어예요. 수식하는 게. 그래서 예쁜 학생, 성실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태국에서는 학생 성실한 과 같이 뒤에서 꾸며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격, 조사와 같은 어순으로 얘기를 한다면 태국어는 반대로 조사주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프라탄이라고 얘기를 해야 주격, 조사라는 뜻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를 지시하는, 주어를 나타내는 어떤 형태가 바로 또아치 프라탄 주격 조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문장 성분은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목적어는요, 태국어로 깜이라고 얘기합니다. 깜, 깜, 깜. 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생긴 게 다소 독특한데 이렇게 러르아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양쪽에 초성과 받침이 있을 때 러르아 두 개는 모음 아로 읽는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단모음 아로 읽는다. 그래서 까무로 읽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식어가 되겠는데요. 수식어는요, 태국어로 감카야이라고 합니다. 감카야이, 감카야이. 다시요. 감카야이라고 읽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야이는 원래 뭔가 확대한다거나 꾸며준다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확대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 어떤 문장의 의미를 확대해주는 단어를 수식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요, 태국어에서는 이 수식어를 가리킬 때는 관계대명사를 흔히들 생각하고는 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이 수식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는 보통 이 관계대명사와 같은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영어의 that, 뭐 which, who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 절이 꾸며줄 때 그것을 관계대명사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태국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 티, 승, 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는 뭐 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관계대명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얘네들은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요 티승, 안, 포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캄카야 아이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피수식어예요. 수식을 해주는 T 이하의 문장 또는 어떤 형용사와 같이 꾸며주는 것들을 캄카야 아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피수식어, 수식을 받는 친구들은 감토카야이라고 부릅니다. 감토카야이. 자, 여러분들은 분명 언어적인 센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캄카야이는 똑같죠. 여기서 달라진 것은 오로지 하나, 툭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툭의 역할은 뭘까요? 한국어로 보시겠어요? 수식어, 피수식어. 달라진 것은 오로지 피 하나. 그렇죠. 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달라진 이 툭 하나는요. 피, 즉 피동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피동 또는 수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툭 뒤에 어떤 동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요. 뭐뭐를 당하다, 뭐뭐 하게 되다 와 같이 어떤 피동,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툭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감토크야이라고 하면 수식을 받는 것, 즉 피수식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여기까지 하고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컵군크랍.